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청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아무래도 상무역 인근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373세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역시나 뭐 환승 역세권이라는 것,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바로 뒤에 백석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좋고요. 또 상무지구라는 생활 문화를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그 인프라. 다음 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우수한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꼽자면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무역에서 한 3, 4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지금 1호선은 이미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2호선은 공사 중이잖아요. 몇 년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물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 세금이 있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그 바로 세 가지의 세금인데요. 취득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가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세금을 적용하시고 고려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분양권을 여러분들께서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 후의 취득세율을 한번 볼게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역은 분양권이죠.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분양권, 그 다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 그 다음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물건을 사는 것 등등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돼요.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아닙니까? 하지만 작년에 취득세가 개편되면서 분양권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입주 시점의 주택수를 그 입주 시점의 주택수를 가지고 취득세율을 결정을 했죠. 하지만 현재에는 분양 시점의 주택수를 가지고 취득세율을 결정을 합니다. 즉 분양권에 당첨되자마자 그 시점, 그렇죠. 그 시점에 내가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광주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께서 이 조정대상 지역인 해링턴 플레이스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8%가 되는 겁니다. 8%.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분양권 자체도 주택으로 봐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세율은 8%가 되는 거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2주택 소유를 하고 계신 분, 그렇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과 같은 비율로 취득세를 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 무주택자이신 분의 경우, 그렇죠? 무주택자이신 분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1에서 3%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현재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다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마저도 교육세, 농특세를 합하면 8.8%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당연히 1에서 3%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분양권에 당첨돼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를 하고요. 기존의 주택을 뭐 전세를 내준다든지 하게 되면 8%의 취득세를,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하면 8.8%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당첨이 돼버리시면 입주 시에 12%,
12%. 이것도 교육세와 농특세를 합하면 대략 13%가 넘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분양가가 뭐 6억짜리다 그러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8천만 원이요. 네, 굉장하죠. 그렇다면 현재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에 당첨이 되고 입주 시점인 24년 초였죠.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네, 그때 기존 두 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무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자니까 기존의 1에 3%를 적용받아서 취득세가 대폭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주택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가 소유시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을 8% 그대로 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등기를 친다 그래도 프리미엄이 8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악의 경우 8천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그 이상이 가버린다면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편으로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 이상을 올라준다면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지금 유행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상당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걸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은 권리죠, 권리. 아파트로서의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것,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도 참 머리 아파요. 취득세가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높은 취득세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분양권을 팔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분양권이요. 이 분양권.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당첨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양권을 당첨이 됐지만 당첨되고 나서 이래저래 세금을 따져보고 나니까 취득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양권을 얼른 되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팔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분양권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세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뜻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라고 이제 하기도 좀 그렇죠. 기존에는 조정지역은 50%, 그 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1년 6월, 그러니까 이미 지났어요. 6월 이후 분양권을 팔게 되면 66%에서 77%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60%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세가 붙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66%, 70%에 해당된다면 실제로는 77%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만약에 1억이 차익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7천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7,700이 되겠죠. 지방세 포함해서. 2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기존에는 기본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네. 66%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세금입니다. 네, 적지 않은 세금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세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경비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경비는 투자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경비도 부동산 중개비라든지 이런 것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해당 입지가 정말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 아닌가요? 그 인접에 그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살기 좋으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충족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 하나는 세대수가 적다. 하지만 그마저도 45평이라는 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시는 무주택자의 분들께서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전만큼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보고요. 또 22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광주가 굉장히 많아요. 13,000에서 한 14,000여 가구 정도의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23년과 24년에는 광주가 3, 4천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단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청약 또 넣으시는 분들은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